엉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겁나서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 주가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해주는 어떤 톤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게 시장의 호재로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일단 이제 대형주는 약간 저는 이제 현금 대신에 가지고 있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왜냐면 대표님도 실사 네.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죠. 네, 탐방, 실사, 탐방. 네네, 탐방, IR 이런 거 많이 듣죠. 가서 다 들으시고 막 그러세요? 요즘에 여의도 많이 오시니까. 오세요. 네네, 오거나 줌 미팅도 많이 하고, 네, 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이것도 라떼 이야기인데, 와, 정말 인천 남동공단 이런 데 찾아가면요, 와, 정말 그때는 길바닥에 막 이렇게 더울 때 보면 이렇게 막 쩍쩍 달라붙어요. 무슨 길바닥에서. 콘크리트 그런 거 뭐, 약간. 네, 그런 거 이제 케미컬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케미컬. 흘러나와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지도에다가 면 로트로 가주세요. 그러면서 기사, 택시기사 엄청 짜증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탐방 가면 막 너무 좋아요, 회사에서. 민원 기자 왔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요. 옛날 좋아했었죠. 잘 안 오니까. 막 플래카드 걸어주는 데도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보의 어떤 그 독점성이 있었죠. 그때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 텔레방 이런데 정리된 게 너무 많아서, 네. 요즘에는 굳이 간다고 해서 특별히 스페셜한 정보가 나오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 동진 세미캠이나 OLED 네. 장비 J스택, KNW 이런 곳들도 네. 막 주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 번씩 IR이나 이런 데 참여해보시고. 그렇죠. 네. 그러신 거군요. 네. 그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네. 뭘 하는 기업이에요? 우리 아베 소부장 사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규제한 게 플로린, 폴리이미드. 그게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소재인데요. 그거하고, 불산하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였어요.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노광 공정에 쓰는 케미컬 소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수출 규제를 딱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회사가 동진세미캠이었죠. 하나였어요. 네. 거의. 포토레지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이엔드 포토레지스트는 거의 없고, 미들 로우 엔드 쪽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그 이후로 국산화 쪽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은 EUV용 PR까지 합니다. 네. 최고 하이엔드까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일본하고 다시 정부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네. 피해를 봤죠. 급락을 했지만 네네. 펀더멘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네네. 거죠.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네. 일본의 원래 네. 소부장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의 비싸는 아직 좀 떨어져요. 네, 솔직히 이제 보면 소재 기술은요, 이게 기초과학에 가까워요. 네. 일본이 워낙 또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죠? 그리고 거기는 모노쯔꾸리라고 해서 장인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줘요. 우리나라는 성과 안 나오면 이렇게 밥도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재를 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서 네, 좀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고 그래도 기술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달라진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차세대 기술 개발할 때 있잖아요. 지금 쓰는 기술 말고 차세대 기술 개발할 때 항상 해외 업체들 걸 썼어요. 일본 소재하고 미국 장비. 그 뒤로 그때 이재용 회장이 가서 모욕당했잖아요. 미쓰비시 만나려고 못 만나고 스미토모도 못 만나고 그때 만났는데 거의 홀대 받고 그때 일본 넘어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내에서 이제 응징해야겠다 이런 정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국산화 굉장히 잘 되고 지금은 차세대 기술 로드맵에 국내 업체는 되게 많이 끼워요. 그리고 삼성이 지분 투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서 탑픽 주식들 이렇게 몇 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혹시 반도체 외에는 투자를 안 하시나요? J스택은 2차 전지하고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맞아요. 네네. 아닙니다. 저 바이오도 한 번씩 하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반도체로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성과는 좋더라고요. 네. 지나고 보니까. 네. 그러면 한번 삼성전자 좀 더 여쭙고 싶은데 네네. 아까 지수 3,000 정도 네. 가야 되고 환율 문제가 있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네. 달러 약세를 전망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죠. 무조건 호재죠. 네.
달러가 그러면 약세로 가면. 네. 지금 좀 모아가면 네네. 뭐 한 1, 2년 후에는 네네. 괜찮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1, 2년 뒤에 한번 보시면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사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걸 스탑해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아이고, 안 움직이는구나. 이것도 계속, 이거는 안 가는 주식인구나. 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항상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죠. 근데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막 오르는데 얘는 가만히 있었네요. 가는 거죠. 못 믿죠. 내가 틀렸나? 그런데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거짓말 같이 올라가죠.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뭐 감산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감사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좋은 소식이에요? 감산하면 재고가 소진이 빨라지는 거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산 이슈는 굉장히 호재고요. 단기적으로 저는 좀 좋게,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업황에 좀 좋게 보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정말 엉망으로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엉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겁나서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 주가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해주는 어떤 톤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실적 발표하고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데서 뭔가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게 시장의 호재로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네. 6만 원 깨져야 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모르는 영역이라. 네. 그럼 지금 네. 6만 원, 막 6만 2천 원 뭐 이런데 네네. 이 정도도 괜찮다고 보세요? 충분히 괜찮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삼성전자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또 몇 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조금만 더 한 3년 보면은 내년까지 모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 그러잖아요. 이게 뭐 정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한 사람 주머니에서 느긋한 사람이 돈 빼가는 게 주식 시장이다라고. 네. 조급하면 항상 돈을 잃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막 그 독소 조항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 중국 반도체 뭐 추가 투자 이런 거 네네. 규제하고요. 네네. 이런 것도 다 완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 네, 절대 해결되지 않는데 네.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국 그 칩스법이 독소 조항이 너무 세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투자해 놓은 것들 때문에 엄청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 지금 용인에 300조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팹. 이게 25년 만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줬어요, 정부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수도권 규제를 푼다라는 건요, 만약에 평상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푼다 그러면 난리 나요. 여당 내에서도 난리 나요. 지방 의원들이. 그렇죠. 지역 기운형 발전, 이거 뭐 안 하니까 난리가 나거든요. 1998년 파주 탄현 이후로 용인 처음이에요. 수도권에서. 그렇구나. 산업단지가 생기는 건 처음이고, 산업단지가 생긴다라는 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지를 하나 기업 개별로 뭐 기흥이나 뭐 동탄이나 이런 데 개발하는 데는 거기 뭐 개발하려면 알박기 하고 난리잖아요. 여기 우리 선산이라서 못 뺀다. 이게 엄청 그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시간도 지연되거든요. 산다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수용해버립니다. 강제로. 수용해서 대토 주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건 있지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액공제 반도체 기업 한국 K칩스법이라고 해서 세액공제 이게 야당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무슨 대기업 몰아주기니 뭐 대기업 대기업한테 왜 이런 거 국민 혈세를 도와주냐 그랬었잖아요. 미국 칩스법 나오니까 지금 야당에서 오히려 더 진보, 더 안을 세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여당에서 이건 너무 나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지금 대기업은 15%, 기존에 8%에서 15% 세액 공제되고, 중소기업은 뭐 16%에서 25%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여야 합의가 됐다니까요. 만약에 외부적인 이런 리스크가 없었으면 이런 게 됐겠어요? 안 됐겠죠. 아마 통과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또 그렇게 이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반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세공제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면 이게 법인세를 깎아주면요 이 영업이익률 팡팡 올라가요 대기업들은.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반도체 칩스 독소 조항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불리한 것도 있지만 어드밴티지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악재는 프라이싱 돼 있는데 이렇게 뭔가 또 호재에 대한 것들은 기대가 없었잖아요. 악재 때문에 주가는 빠져 있는데 뭔가 이거를 또 반대급부로 또 산업을 끌어올려야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게 올라온 거죠. 누가 몇 달 전만 해도 누가 여야 합의로
K칩스법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을걸요. 저걸 또 국회의원들끼리 또 싸우다가 많은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좀 갑자기 극단적인 질문 좀 드려서 그런데 만약에요. 네네. 삼성전자가 망하면 네.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아주 힘들어지겠죠. 아주 힘들어지는 아주 힘들어지겠죠. 우리나라 수출에서 지금 차지하는 반도체 그 비중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네. 20% 초반대거든요. 네. 엄청난 거죠, 이거. 우리나라 GDP가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 여기서 한 60%, 70% 정도 차지할 거 아니에요? 반도체 수출에서. 네. 그럼 여기서 이만큼 빠지면 GDP가 얼마나 작살을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럼 앞서서 네. 그 도이치 네. 뱅크하고 네. 크레딧 스위스 이런 건 급이 달라서 네. 대마불사로 그런 거는 망하게 둘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게 무너진다고 하면 네. 진짜 국력을 다해서 네. 살리려고 공적 자금 투입하겠죠. 하겠죠. 네. 뭐 이미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는 과거 이제 뭐 하이닉스 시절에 인수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정부에서 대주주가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SK 그룹에 팔았죠. 지금은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자국의 반도체 기업이 망하게 놔둘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키옥시아도 여리여리하고 막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절대 안 망하게 놔두죠. 일본에서.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중국도 지금 막 자국 반도체 기업들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도 살려주죠. 네. 그러면 반도체에서 네. 소부장하고요, 대형주하고 네. 이렇게 있으시면은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비율로? 약간 본인 스타일인데요. 막 매일매일 시장 쳐다보기 귀찮고 우리 웅달님처럼 그냥 본업이 바쁘고 이러신 분들은 대형주 사면 돼요. 대형주 계속 분할 매수해서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배당 받고 네. 그리고 이런 불황이 지나가면 결국 1등 업체가 또 다 먹게 돼 있어요. 네. 후발 업체들이 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장기 투자 뭐 귀찮다. 나는 본업이 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거 사면 되고요. 좀 나는 투자 스케줄이 좀 짧아. 뭐 그러니까 나는 6개월, 1년 이내에 수익 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소부장 공부해서 튀는 종목들,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 발굴해야죠. 네. 그 매번 그렇게 막 그 소부장은 약간 중간에 그래도 팔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죠. 네네. 한 번에 안 사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끙끙거리면서 버텨가면 그래서 1년 중에 별로 행복한 날이 별로 없어요. 항상 왜냐면 빠질 때마다 사기 때문에 저는 경력이 짧지만 네. 되게 공감하고 있어요.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날이 1년 중에 한 일주일 되나? 뭐 지난주처럼 한미반도체 확 급등해서 팔 때 이때 잠시 좋다가 또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동시 세미캠 카운트 끙끙거리면서 담아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좀 장기로 네. 뭐 한 5년 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네네.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어, 물론 뭐 네네. 소부장에서 엄청난 걸 택하면 네네. 몇백 프로만 올리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네네. 때 이렇게 근데 이제 비교가 되는 종목에 데이터가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이 안 난 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래도 뭐 두세 배씩은 먹고 나오거든요. 두세 배씩을 먹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욕심을 더 내다가 못 팔고 나와서 다시 꼬꾸라지는 경우는 있어도 네. 이렇게 한 번 시세는 꼭 줘요. 네. 뭐 보통 한 1, 2년 안에 시세 안 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럼 대형주랑 중소형주랑 수익률 차이는 네. 혹시 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이제 대형주는 약간 저는 이제 현금 대신에 가지고 있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삼성전자를 내가 못 판다라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거래량이 없어서. 근데 중소형주는 거래량 없으면 못 팔 수도 있어요. 하루에 무슨 거래 5,000주 되고 이런 종목도 있거든요. 못 팔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의 투자 아이디어나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그때 또 한번 리밸런싱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이렇게 큰 종목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게 좀 뭔가 수월해지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뭐 그 블럭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모자이크 할 때 뭐 하나가 비어 있어야지 이렇게 내리고 해서 끼워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요 비어 있는 부분이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대5에서 개인의 네. 성향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면 된다. 네, 뭐 시장 상황에서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중소형주를 좀 많이 가지고 가는 편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죠.